저희 신랑 새 차 샀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펠리세이드인데요. 오랫동안 오래된 차 타고 다니다가 멋진 새 차 타고 다니는 남편 모습이 정말 멋지고 저도 괜히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펠리세이드 정말 좋더라고요. 새 차 샀을 때 이거 비닐 떼는 기분, 쾌감 다들 아시죠? 사실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새 차 산 거거든요. 비닐 떼면서 느끼는 쾌감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차 타고 드라이브 겸 바베큐 캠핑장에 가기로 했어요. 지금 놀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 글쓰기 공간이 주는 힘에 대해서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자,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글 쓰는 공간이 주는 힘, 왜 우리는 스타벅스를 좋아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욕과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중심에 자리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지금은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도심의 변화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스타벅스 매장은 커다란 유리창과 세련된 인테리어, 오픈 테라스 등으로 고급스럽고 독특한 감성을 자아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젊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타벅스가 하나의 일과 공부의 공간처럼 여겨집니다. 직접 스타벅스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몰입하게 돼요. 옆자리의 사람들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자극도 되고 그 덕분에 저 역시 특별해진 기분이 듭니다. 도서관에서는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카페에서는 머리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처럼 공간이 주는 에너지는 글쓰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타벅스처럼 세련되고 활기찬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의욕이 생기고 머릿속 생각들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분위기 좋은 공간은 창작에 큰 자극을 줍니다. 타인의 몰입이 나의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옆자리 사람에 집중하는 태도, 손놀림, 그리고 커피 향기. 이 모든 요소가 글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거죠.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잡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쓰는 루틴은 창작에 큰 도움이 돼요. 그것이 집이든 카페든 상관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인 거죠. 글을 쓴다는 목적 하나로 공간을 찾아가는 행동은 우리 삶에서 창의적인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카페에서 집에서 이렇게 글쓰기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공간이 창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커피와 함께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글에 몰두하며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진한 블랙커피로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쓰기는 단순한 작업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스타벅스에 갑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나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한 집에서 좋아하는 드립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쓰는 글이 더 깊이가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글을 쓰고 싶어서 커피를 마시는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글을 쓰는지 모를 만큼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이 주는 힘은 절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무시나요? 어디에서 글쓰기를 좋아하시나요? 꼭 스타벅스일 필요는 없죠.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분위기,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글쓰기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글쓰기 공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썼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 한 번에 원고를 썼던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브런치에 글을 쓰는 루틴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밤에 좀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는데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일부러 새벽 시간에 글을 쓰기도 했어요. 밤에는 감성적인 글쓰기로 변하고 아침에 조금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글을 쓸 수 있다고 해서요. 감성이 너무 넘치는 저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글을 쓰고 싶어서 일부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과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아침에 글을 쓰는 새로운 루틴이 저에게는 또 생겨났고 그 루틴을 바탕으로 매일 새벽 일어나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매일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글을 통해서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그때는 매일 쓰면서도 이렇게 매일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한 10년은 글을 쓰면 그때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의구심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써놓은 글들을 통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으니 그 시간이 결코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원고를 좀 집중적으로 쓸 때는 주로 집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집에 거실에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드립커피 한 잔 내려서 그렇게 원고를 다듬기 시작했고요. 3개월 만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다 쓰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건데요. 바로 탈고를 해야 합니다. 쭉 훑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듬고 고쳐나가는 장면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고 성취감도 느껴졌다가 좌절감도 느껴졌다가 이 탈고하는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원고 쓰는 건 글감이 이미 모아져 있었기에 좀 베껴 쓰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원고 쓰는 거 자체는 힘들지 않았는데요. 이 탈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이 탈고를 하면 할수록 글이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게 막 느껴지니까 더 욕심이 나서 매일 들여다보고 맨날 뜯어 고치고 이 작업이 정말 힘들면서도 고되면서도 좀 즐겁고 또 성취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글이 조금씩 좋아지고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 할 때 스타벅스에 가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만의 활기찬 감성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공간이 주는 힘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주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글을 쓰는 루틴입니다.